놀이, 게임, 스포츠 이게 그 스포츠의 발달 단계, 체육사에서 얘기하는 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발달 단계거든요. 경기 한 40분 정도 뛰고 나면 피드백만 한 30분 했어요. 야. 잡아놓고 애들이 저를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푸는 저에게 반려자와 같은 것이다. 제가 지금 결혼했고 평생 같이 갈. 네,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중단 얘기 황순입니다. 또 이삭 선생님 두 번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체육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체육교육과 진학을 하셔가지고 사실 사범대 체육교육과에서도 수많은 진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결국에 교직을 택하시게 된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서울대학교는 체육대학이 따로 없어요. 사범대 체육교육과가 체육과 관련된 유일한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체육 계열의 진로를 갖고 싶은 아이들이 지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성적대의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 하려고 하는 애가 생각보다 사실 많이 없어요. 40명 정원에 진짜 체육 선생님 하고 싶어서 체육교육과 왔다 하는 학생이 이제 입학한 직후에는 한 5명 되나? 대부분은 막 큰 포부를 가지고 체육계를 바꿔놓겠다, 막 거의 뭐 약간, 아니면은 이제 체육 관련된 산업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제 어영부영 4년 보내면 보통 이제 졸업할 때 되면 할 수 있는 게 임용밖에 없으니까 일단 임용이라도 이렇게 가는데, 뭐 임용의 진입장벽이 낮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낮은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임용 공부도 몇 년씩 그냥 묵혀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 들어올 때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바라보는 시선, 포부 이런 거는 되게 체육 선생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저는 오히려 막상 이렇게 딱 들어가서는 체육의 막 다른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좀 뜻이 있진 않았어서 오히려 그냥 체육 수업 들으면서, 특히 이제 교직 과목 들으면서 교직에 대해서 좀 뜻이 많이 생겼던 편이고요. 그냥 다른 직업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른 체육 관련된 다른 직업들을 이제 조사하는 어떤 과제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오히려 알아보게 된 게, 이제 지금은 체육 선생님으로서는 진로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체육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하고 싶고 이랬던 건 아니어서 다른 친구들의 열정에 비해서는 체육 관련된 어떤 다른 직업 갖겠다라는 생각은 처음에도 별로 없었고요. 이제 체육 선생님 되려고 이제 임용 공부는 조금 일찍부터 알아봤죠. 당연히 이제 한 2학년 때 정도부터 많이 알아봤고 한데, 오히려 임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던 면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체육이라는 학문이 생각보다 학문적 깊이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 양도 많고 되게 다방면으로 조금 이제 뭐 한 분야를 깊게 판다기보다는 다방면으로 좀 이과적이다, 뭐 문과적이다, 뭐 할 거 없이 되게 다방면으로 공부를 두루두루 좀 많이 해야지 되는데, 이게 임용에서 물어보는 체육 전문 지식이, 체육 전공 지식이 생각보다 되게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좀 깊이 한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공부의 깊이에 대해서 좀 점검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양치기로 많이 외워서 그냥 앞자 따가지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임용 공부는 좀 하다 보니까 좀 현타가 왔고요. 그래서 임용 공부를 그렇게 좀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몇 번 고배를 마시고, 근데 감사하게도 사립학교 시험을 칠 때는 최소한의 어떤 필기 컷을 넘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좀 저는 면접으로 승부 본 편이죠. 필기 실력은 사실 좀 형편없는 편이었고, 이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체육교사와 관련해서는. 네. 이어서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화여고에서 체육교사로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이화여고 와서 자사고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학업적으로 이렇게 열정이 있고 좀 뭐 특징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착해요. 너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지능이란 표현 좀 그런가? 이게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남들을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다중지능 이론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도 공감성, 지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 뛰어나고 똑똑한 아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입장을 잘 헤아리니까. 이게 착한 게 나쁜 게 당연히 아닌데, 이제 체육 수업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체육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 건강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뭐 신체를 통한 표현 방법도 필요하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왜냐면 스포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성을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착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경쟁성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승패가 갈린다라는 부분이고, 뭐 경기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지만 플레이 하나하나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점수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득점과 실점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득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경쟁인데, 아이들이 착하다 보니까 내가 이기면 제가 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내가 졌을 때의 기분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졌을 때 너무 속상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예로 들자면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 어설프게 쳤을 때 사실은 이걸 스매시 꽂을 수 있는 공이 오면 스매시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하는 친구가 이 스매시를 당했을 때 얘가 못 받을 거라는 걸 알고 그거를 스매시로 꽂는 게 아니라 그냥 랠리로 그냥 받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착한 건 알겠는데, 아 이게 배드민턴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공은 더 날카롭게 스매시 꽂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는 기회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아 이런 공을 치면 상대가 공격하기 쉽구나를 깨우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거를 얘가 약하게 받아주다 보니까 얘는 얘대로 배우는 게 없고, 뭐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경험이 좀 덜 쌓이고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 경쟁을 배울 때는 경쟁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경쟁을 배울 때마저도 아이들이 너무 착하다.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단순히 그냥 경쟁 자체를,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를 깊이 못 배운다 이게 아쉬운 거면 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기서 아이들이 경쟁이라는 것을 조금 구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상실감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반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생활은 대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 시험을 놓고 이걸 일종의 경쟁이잖아요. 이 경쟁을 놓고 생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경쟁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어떤 때 보면 경쟁적이면 안 된다라는 관념이 조금 이제 전이가 되니까,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공부하기 아니면 점심시간에 공부하기 이러면 선생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얘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쓰는구나 그냥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아이들이 놓고 볼 때는 쟤 이기려고 저렇게 독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서로에게 손해다라는 이제 이게 아까 배드민턴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손해보는 좀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 우리 학교 애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경쟁 스포츠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쟁을 그냥 경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경쟁이 자꾸 이제 그 경기장 바깥으로까지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경쟁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네, 진짜 사실 뭐 저는 스포츠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 경쟁 구도 안에서는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처절한 사람이 이기거든요. 근데 이 처절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경험이 또 삶에서 또 배워야 되는 네. 자세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네, 그거를 체육 시간 통해서 간접 경험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하는 거죠. 잃을 거 없을 때. 이거 배드민턴 게임 져봤자 그때 잠깐 속상하고 말 많은 그런 상황일 때 많이 져보고 지는 거 별거 아니네? 다음번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네? 이게 냉정하게 생각되는 이런 경험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때마저 너무 착해버리니까 진짜 경쟁에서 아이들이 겪을 좌절이 좀 크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죠. 크게 보자면.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또 사전에 질문지 드리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놀이, 게임, 스포츠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좀 얘기해 주시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놀이, 게임, 스포츠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놀이, 게임, 스포츠 이게 그 스포츠의 발달 단계, 체육사에서 얘기하는 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발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호모 루덴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제 호모 루덴스가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라고 규정하는 건데, 놀이의 본능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놀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놀이가 이제 어떤 경쟁성을 띠게 되면서 승자와 패자 또는 어떤 그런 규칙을 가지게 되면서 게임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꿉놀이는 승패가 없지만 뭐 비석치기는 승패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게임들이 좀 정형화되고 제도화돼서 어떤 규격을 갖추고 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한다 이런 제도화, 규격화가 되면 이제 이게 공식적인 스포츠가 된다. 이런 이제 발달 단계거든요. 그래서 놀이와 게임, 스포츠 이게 발달의 단계인데 뭐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좀 이런 3단계의 발달 단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모든 것의 시작은 놀이이다. 결국 놀이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은 놀이다라고 좀 일단은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서 수학을 바라보고 체육을 바라보고 뭐 경쟁을 바라보고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스포츠나 이런 스포츠도 좀 대회 뭐 이런 것부터 상상하면 되게 거하게 느껴지지만 네. 그것도 결국에 출발은 놀이에서 출발한 거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관점이나 누군가 학문으로서 뭐 체육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문을 접할 때 놀이라는 수준으로 먼저 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근접 발달 수준의 오, 관점으로 예. 보면은 네.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수업에서 배구 가르치고 있어요. 2학년 아이들 데리고 배구를 가르치는데 이제 서브를 넣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서브 거리가 멀다 네. 보니까 애들이 그걸 정타로 쳐서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거리 내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네트 바로 바짝 붙어서 공을 이렇게 치는 연습부터 해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톡 쳐서 넘기는 이제 과제를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을. 근데 아이들이 그걸 쳐서 네트에 못 넘어가고 이러면은 막 되게 뭐 좀 주눅 들기도 하고 제가 봐주려고 야, 해봐 그러면은 선생님 앞에서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모든 과목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그냥 삼촌이랑 공놀이 한다고 생각해. 야, 뭐 잘하고 못하고 있어. 그냥 공을 손으로 쳐서 얘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경험하고 구경하는 거지. 쳐본다. 그냥 놀이야. 공 치는 놀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출발을 해야 이 놀이를 하다 보니까 야 여기 맞으면 이렇게 가네. 이렇게 하면은 저기를 넘길 수 있네. 하다 보면 목표가 생기고 잘하고 못하고가 분류가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라고 접근을 하면 이게 너무 어렵다. 근데 놀이의 단계로 내려가서 생각해보면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뭐 그냥 주제 넘은 얘기지만 수포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이 수학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들이 처음에 산수 배우고 엄마한테 뭐 1, 2 이렇게 뭐 손가락만 꼽아도 칭찬받던 시절이 있고 2 더하기 2는 4야를 말하면 와 대단해 라는 칭찬을 받던 시절에는 덧셈이 그냥 진짜 놀이 같은 거거든요. 야 2하고 더하면 4가 되네. 이거를 그냥 놀이처럼 막 하던 시절이 있었을 건데 이제 이걸 채점하고 빨리 정확한 답을 내는 어떤 게임의 영역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자꾸 지니까 또 수능이라는 스포츠 영역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전문 이제 그 선수들 뛰는 엘리트 선수들 뛰는 이 세계에 한번 발 들여야만 하는 그 단계까지 가고 나면 이미 좌절과 좌절을 겪어서 나는 이게 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놀이로 접근하면 수학 재밌다. 수학이 재미없는 사람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머리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되게 구조적으로 직관적이고 좀 구조화가 잘 돼 있는 이런 좀 머리로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재미없는 사람 많이 없을 건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게임 단계를 너무 빨리 진입해서 승률이 떨어지니까 재미없을 거다. 많이 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놀이로서 접근하는 방식을 좀 익히면 뭐든지 입문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수학 수업이나 수학 재구조한 교육과정 속에서 놀이, 게임, 스포츠의 관점으로 내 수업과 내 교육과정을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 네. 이런 일단 추상적이지만 그런 관점을 또 저도 얻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여러 스포츠 클럽도 많이 하셨고 여러 체육 수업 너무 많이 하셨겠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 좀 생각나는 수업 에피소드나 체육 활동이 있으실까요? 제가 뭐 길지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이게 첫 해 때 이화여고 경험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좀 모호한데 첫 해 때 남학생들 데리고 축구 스포츠 클럽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모교이기도 했고 제가 약간 학생이지만 후배처럼 동생들처럼 좀 한창 대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축구 뛰고
이제 재밌게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업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게임 그냥 그 수업 시작할 때 딱 맞춰서 가면 애들이 알아서 조끼랑 다 나눠갖고 팀 나눠놓고 선생님 저희 팀이세요 라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뛰고 싶은 포지션 뛰는데 이제 주로 제가 공격수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뛰었어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합류하는 거죠. 수비 애들을 강하게 단련시킨다 이러면서 근데 그 수업이 정말 재밌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축구 자체는 애들이 저보다는 수준이 좀 안 되니까 축구는 오히려 좀 덜 재밌었어요. 왜냐면 맞춰서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낮으면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뛰어주지 않고 이러면 좀 팀원들 아이들 수준이 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축구가 재밌었다기보다는 그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잖아요.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그 남자애들 축구 딱 끝나면 나오는 현상 그대로예요. 그냥 다 앉아가지고 이제 막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건데 그때 항상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 오늘 플레이 어땠어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한 거 선생님 보셨어요? 막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학생일 때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축구의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고 걔가 왜 그걸 했는지도 유추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너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너 그거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한 거지.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애들이 뭔가 깨우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딱 필요한 수준의 지도고 제 입장에서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게 맞다 보니까 경기 한 40분 정도 뛰고 나면 피드백만 한 30분 했어요. 잡아놓고 애들이 저를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이거는 어땠어요? 뭐 저는 어땠어요? 이러면 이제 애들한테 막 개별적으로 얘기해줄 것도 저도 많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애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방과 후 8교시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친구한테 듣기엔 자존심 상한데. 그쵸. 그리고 이게 그때 좀 시너지가 잘 맞았던 거는 이제 어쨌든 애들의 관점에서는 저 선생님은 서울대 체육과를 나와서 축구 선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교 졸업생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느끼면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해주는 얘기라면 다 좀 귀담아 듣고 뭔가 전문적인 조언이라고 좀 받아들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입장에서도 아무 말이나 하진 않았지만 애들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게 시너지가 좀 잘 맞았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게도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학생들이 저의 어떤 지도를 막 강하게 바라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그때가 참 좋았다. 네. 그러니까 나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아이들 그걸 또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또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1년 사이에 애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성장했고 제가 볼 때도 얘의 장점은 이건데 이걸 이렇게 살리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구현될 때 진짜 쾌감이 있죠. 그쵸. 네, 내가 바라본 얘가 이대로 가면 여기 막히겠지만 여기서 이런 길을 뚫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데가 보이잖아요. 선생님의 눈에는. 근데 그걸 가르쳐줬을 때 해내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게 지도자의 역량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다는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저도 저 혼자만 가끔 느끼는 감정인데 애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나와서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설명을 할 때 되게 근거를 풍성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근거를 거의 안 되는 애도 있고 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애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유독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를 의식해서 그걸 잘 녹여내서 설명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거 볼 때 되게 혼자 그냥 뿌듯하고 기특한데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비슷한 감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그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 서울대에서도 축구부를 하셨고 선생님 되게 축구 좋아하는 거 저도 이제 같이 또 몇 번 했어가지고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또 축구는 어떤 거였어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수학이 저에게 첫사랑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짝을 맞춰서 말하자면 축구는 저에게 반려자와 같은 것이다. 제가 지금 결혼했고 평생 같이 갈 네, 저의 그냥 사실 지금의 저를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의 저이고 없으면 빈 껍데기가 되는 좀 그런 나의 이삭이라는 정체성. 거를 딱 표현할 때 가운데 제일 크게 그쵸. 있는 빼내면 여전히 껍데기는 남아있겠지만 소갈맹이가 없다. 그냥 그만큼 저의 정체성이고 축구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느꼈고 뭐 기쁨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정말 여러 가지 있는데 살면서 축구를 빼놓을 순 없다. 이게 나의 업이고 지금 그냥 먹고 사는 일 그 자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구는 저에게 반려자 같은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좀 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무언가 이렇게 묵직한 게 있다는 게 되게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특별한 거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 그런 인생이 대부분인데 진짜 내가 애정하는 그리고 나를 대표하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좀 이제 지내다 보면서 생각보다 제가 축구에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뭐 하나에 꽂혀서 인생이 이걸 중심으로 굴러가고 뭐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좀 감사한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인생을 좀 끌고 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탐색하면 좋겠다 이런 일반화도 좀 있고 그런 면이 있죠. 네, 선생님. 혹시 또 이제 선생님의 체육 수업이나 혹시 또 뭐 관련해서 또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적성에 안 맞다. 왜냐면 체육 선생님을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아이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해서 선생님 저 꿈이 체육 선생님인데 하면서 얘기를 꺼내면 저는 이제 속으로 부럽기도 하고 좀 미묘해요. 왜냐면 저는 안 그랬으니까 제가 고1 때부터 막 진지하게 난 체육 선생님 해야만 해 이런 생각 한 적 없다가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적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 들어가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 체육 수업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다른 체육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이미지는 좀 없는데 반대로 조금 체육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눈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체육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야 체육이 진짜 중요한데 니는 이걸 몰라 막 이렇게 좀 접근하는 마인드가 조금 많다면 저는 체육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면이 있고 반대로 체육이 줄 수 있는 거다 하면은 이걸 애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좀 재밌게만 접근하는 체육 수업 물론 좋고 애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그냥 뭐 까놓고 말하자면 이제 자유시간 많이 주고 애들이 하고 싶은 피구 잔뜩 하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한데 저는 조금 수준 높은 트레이닝 같은 것도 애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막상 그 안에 들어와서는 진짜 선수가 된 것 같은 경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실력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 이거를 좀 다채롭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수업을 조금 복잡하게 구성하는 편이에요. 요구도 좀 많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따라오면서 어떤 때는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있어서 나름의 열정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되게 적절하게 또 마무리로 좋은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과 지금 1부 영상 이제 영상 끝내라고 막 공사를 하는 것 같네요. 1부 영상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2부 영상에서는 체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력이 되면 3부 영상으로 체육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